1545년 조선의 궁궐 안에서 한 젊은 왕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기다린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었고 25년 동안 동궁에 머물며 조선의 다음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자의 안전을 명분으로 권력을 잡았고 또 어떤 이는 세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궁궐에서 밀려났습니다. 작서의 변도, 경빈 박씨와 복성군의 비극도, 김한로의 권력 장악도 그 중심에는 늘 세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자가 마침내 조선의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인종. 하지만 조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은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김한로가 지킨다던 세자,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의 존재 속에서 늘 권력의 중심에 놓였던 세자, 그는 왜 그토록 짧은 시간만 왕의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인종은 단지 병약했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궁궐의 불안 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진 비운의 왕이었을까요? 오늘은 오래 기다렸지만 오래 다스리지 못한 왕 인종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종은 1515년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중종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신하들의 힘위에서 왕이 되었고 그만큼 왕권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런 중종에게 왕비가 낳은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정통성을 이어갈 존재였고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극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를 낳은 장경왕후는 출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왕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품을 오래 기억할 수 없었던 아이.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세자가 됩니다. 인종은 5살 무렵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궁에 머물게 됩니다. 동궁은 세자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에서 동궁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오지 않은 권력이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세자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언젠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자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자를 보호하려는 사람들, 세자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세자의 이름을 통해 다음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 인종은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직접 권력을 휘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은 조선의 미래였고 누군가에게 인종은 정치적 명분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 인종은 다른 길을 막고 있는 벽이었습니다. 중종의 궁궐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단경왕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조광조는 개혁을 외치다 사약을 받았습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궁궐의 저주 사건에 휘말려 끝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한로에게 세자는 단순히 지켜야 할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세자를 지킨다는 말은 누구도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다음 왕이었고 세자의 안전은 곧 왕실의 안정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명분은 언제나 순수하게만 쓰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공격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김한로는 그 명분을 앞세워 정적들을 밀어냈고 끝내 문정왕후까지 겨누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37년 김한로는 중종에게 버림받고 사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한로가 사라졌다고 해서 궁궐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싸움은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외척 유님,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 훗날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게 될 두 흐름은 서서히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긴장의 한가운데에 세자 인종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세자로 있는 동안 궁궐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경원대군, 훗날 조선의 왕명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왕위 계승자는 이미 세자 인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권력은 법과 원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의 총애, 왕비의 힘, 외척들의 계산, 신하들의 줄서기. 이 모든 것이 얽히면 왕위 계승은 언제든 정치적 불안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종에게는 어머니 장경왕후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임이 있었습니다. 반면 문정왕후에게는 윤원영을 비롯한 친정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대립은 처음부터 피로 터진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가 왕이 되는 순간 누가 새 왕의 곁에 설 것인가? 누가 밀려날 것인가? 누가 다음 시대의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질문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25년 동안 동궁에 머물던 세자는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조선 제12대 왕 인종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인종은 즉위 뒤 조정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려 했습니다. 기묘사화 이후 무너졌던 살림의 흐름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듯했고, 기묘사화 때 폐지되었던 현량과도 다시 복구됩니다. 이것은 짧은 재위 속에서도 인종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인종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왕이라기보다 오랜 세자 시절을 지나온 만큼 신중하고 조용한 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은 왕으로도 기억됩니다. 아버지 중종이 병들었을 때 약의 맛을 먼저 보았고 직접 잠자리를 살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효심과 성품이 그의 왕위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인종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깊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따른 슬픔, 오랜 세자 시절의 부담, 본래 약했던 몸, 여러 이유가 겹쳤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후대에는 여러 의혹도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문정왕후와 관련된 독살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종의 죽음이 갑작스럽고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을 독살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인종이 쓰러지자 조선의 권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종에게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은 누구인가? 답은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인종은 병이 위독해지자 대신 윤인경을 불러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그렇게 조선이 오래 기다린 왕은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오래 세자였지만 오래 왕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인종의 죽음은 한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궁궐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원대군은 왕위에 올라 명종이 됩니다. 하지만 명종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는 어머니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문정왕후와 윤원영 쪽으로 빠르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인종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 윤임과 대윤 쪽은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세자의 외척이었고 세왕 인종의 주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인종이 죽자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궁궐의 권력은 왕이 바뀌는 순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윤임을 중심으로 한대윤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벌어진 사건이 을사사화였습니다. 인종의 짧은 재위는 그 자체로도 비극이었지만 그의 죽음 뒤에 벌어진 일들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정치는 달라졌을까요? 살림은 더 일찍 조정의 중심으로 돌아왔을까요? 윤임과 윤원영의 싸움은 다른 결말을 맞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조선 중기의 권력 싸움을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인종은 어떤 왕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병약했던 왕, 효심이 깊었던 왕, 25년 동안 세자로 기다렸지만 8개월 남짓밖에 다스리지 못한 왕, 그리고 자신의 죽음 뒤에 조선 궁궐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왕. 인종의 삶은 조선 왕실의 잔인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그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고 세자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조선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종이라는 사람의 시간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권력자들의 명분이 되었지만 그가 왕으로 살아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기말로는 세자를 지킨다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어린 명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윤임은 인종의 외척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왕이 바뀌자 충성의 이름도 바뀌고 의심받는 사람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인종의 죽음이 남긴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사라진 뒤 조선의 궁궐은 더 깊은 권력 싸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윤원영의 권력 장악, 대윤과 소윤의 충돌, 그리고 을사사와 조선의 다음 비극은 이미 궁궐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만로가 지킨다던 세자이자 왕이 된 지 8개월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 인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실과 권력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보고 싶다면 5000년 역사서재를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